오늘 수업은 의지와 인식의 평면 세계, 수직 평면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의지와 인식이 구성하는 수직 평면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고 어떤 일의 근원이 되고 어떤 일의 원리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도형으로 살펴보면 의지와 인식의 이 수직 평면 세계가 이루는 우리 삶의 평면이 되겠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의지와 인식의 평면 세계는 의지의 인식화와 인식의 의지화 세계로 서로 작용하는 거죠. 의지의 인식화 그리고 인식의 의지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평면이 되겠다. 의지의 인식화와 인식의 의지화 서로 작용하면서 평면 세계 속 위치의 좌표를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다시 도형으로 생각해보면 의지의 인식화, 인식의 의지화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세상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되고, 위치좌표를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의지의 인식화는 의지의 사실 인식화와 의지의 원리 인식화로 다시 분리 사유되며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지. 이 분리 사유는 우리에게 타자와 구분되는 자신에게 고유한 인식세계 구축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자신의 의지를 사실 인식화할지 원리 인식화할지에 따라서 자기의 성격, 유형,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야. 이는 본서 철학 용어와 그 심리학 용어의 부딪히는 있지만 칼 융의 인식과 판단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적 유형 이론, MBTI지, 심리적 유형 이론. 인식 기능, 감각, 직관, 판단 기능, 사고, 감정에 대한 태도, 유형 분석, 내향, 외향. 총 16가지의 성격이 구분되겠지. 그래서 설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16가지 유형, 내가 그런 유형이 나온 거는 이 MBTI 방식으로 결정이 되지만 내가 왜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원인 또는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수직 평면 세계, 인식과 의지의 수직 평면 세계의 여러 작용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MBTI는 분류만 가능하지 왜 사람이 그런 유형을 가지는지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었지. 근데 우리가 이 통합사회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 그 16가지 유형, 자신이 왜 그런 유형을 가지게 됐는지 그 이유가 설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유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나는 이런 유형이 스스로 별로 마음에 안 들 때 내 성격 유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도 같이 제시 가능합니다. 이는 MBTI 성격 유형 지표로 변형 발전되었고 융의 심리적 유형 이론이 이를 활용하는 심리학자에게 지금 의지와 인식의 평면 세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의지와 인식의 평면 세계의 구체 분류는 심리학적 분석 근원 해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의지의 사실 인식화 첫 번째. 사실 인식은 이건 자다.
저건 사람이다. 저건 나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지. 의지의 사실 인식화는 자신이 무언가 욕망이 있거나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의지의 사실 인식화는 자신의 본능적, 감성적, 지성적 의지를 사실 그대로 인식화하여. 의지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지. 본능적 의지, 감성적 의지, 지성적 의지. 본능적 의지는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본능적 의지. 감성적 의지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무엇을 욕구할 때, 그게 감성적 의지가 되겠고, 지성적 의지는 뭔가 알고 싶은 그런 의지야. 이 세 가지 우리 의지가 있는데, 그런 의지를 사실 그대로 인식화하여 자신의 의지를 수직 평면 사유토록 하고 자신의 고유 세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MBTI 분석하고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왜 그런 유형이 되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 가능하다. 이는 존재의지의 평면 세계에서 기술한 제3의 탄생의 최초 상태와 관련이 있다. 의지축이 들어가니까. 의지축이 들어가니까 우린 제3의 탄생의 최초 상태와 관련이 있는 거다. 이와 같이 구축된 삶의 세계는 일반적인 형이상학적 본질에 대한 사유의 근원이 되는 거야. 인식화가 된 인식작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본질에 대한 어떤 근원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다. 형이상학적 본질에 대한 사유는 인간 일반이 삶의 존재 또는 실체에 대한 사유 없이, 형이상학적 본질에 대한 사유는 존재 또는 실체에 대한 사유가 없어. 사유 없이 삶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본질적 세계를 말한다. 즉 존재가 이탈된 사유작용, 존재가 없이 수행되는 사유작용을 말한다. 의지와 원리, 의지의 원리 인식화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지.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원리, 우주의 운행 원리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원리 인식이 되겠지. 어떤 의지의 원리 인식화는 내가 왜 이걸 욕구하지? 내가 이걸 왜 원하지? 이런 거야. 아까 의지의 사실 인식화는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뭘 의지하지?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뭘 욕구하지?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내가 왜 그걸 원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차이를 알겠지? 의지의 원리 인식화는 내가 왜 살지?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지, 사랑하려고 하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런 작용이 되겠다. 의지의 원리 인식화는 자신의 의지를 단순한 사실로서가 아니라 그 근원 및 원리를 파악하도록 하여 현재 자신의 의지를 분석하고 자신의 의지를 분석하고 자신의 세계가 어떤 근본, 어떤 근원 및 원리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사유토록 해준다. 다시 한번 보자. 단순한 사실로서가 아니라 그 근원 및 원리를 파악하도록 하여 현재 자신의 의지를 분석하고 자신의 세계가 어떤 근원 및 원리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사유토록. 아까 MBTI 얘기했는데 내가 왜 그런 성격 유형을 가지게 되지? 그 이유를 찾아내도록 하는 그런 작용이 되겠다. 자, 의지의 원리 인식화 과정에서 전술한 제3의 탄생이 완성되어 간다. 의지의 사실 인식화가 기초 단계라고 한다면 의지의 원리 인식화 과정을 통해서 제3의 탄생이 조금씩 더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거다. 이 과정은 삶의 형이상학적 본질 분석에 대한
사유 근원이 되는 거지. 존재가 지배된 사유니까. 본능적, 감성적, 지성적 의지, 세 가지 의지가 있다고 했었지. 각각에 따른 세부 인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나중에 선생님이 통합사회 철학 구체적 설명서, 다시 설명서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했었지. 이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본능적, 감성적, 지성적 의지 각각에 따른 세부 인식과 과정에 대해서 우리 다뤄보자. 인식의 의지화, 이번엔 인식의 의지화야. 반대다. 의지의 인식화가 아니라 이번엔 인식의 의지화 과정이다. 인식을 자신의 수직 평면 세계에 유지시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적용이다. 인식이 있어도 그게 계속 인식 작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직 평면 세계에 유지시키게 하는 중요한 작용이고, 인식은 그 의지의 종류에 따라 인식의 본능적 의지와 감성적 의지와 지성적 의지화로 당연히 분류가 되겠지. 의지의 과정을 분리 구성한다. 인식의 본능적 의지화는 첫 번째지. 인식의 본능적 의지화는 인간이 자신을 규정하는 과정이다. 자신을 규정. 내가 내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인식이 무엇인지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내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능적 의지가 자신을 규정하는 과정이다. 이해가 안 되면 깊이 생각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자. 즉 자신의 인식을 본질화시킴으로써 자신을 자신을 규정하는 과정이 되는 거다. 인식의 본능적 의지와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본능적으로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신의 사유한 세계를 자기화시킴으로써 인식의 영역이 바로 자신의 영역으로 규정되며 자신을 규정하는 그런 작용이 되겠다. 이를 인식의 자기화 과정으로 정의 설명한다. 인식의 자기화 과정. 첫 번째 삶의 과정이 되겠다. 인식을 내 것으로 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철학적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인식의 자기화 과정, 이런 철학적 용어를 만드는 이유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야. 예를 들면 사과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만으로 사과의 모든 특성이 떠오르게 하잖아. 둥글둥글 빨간 사과. 그 사과라는 그 심벌, 기호가 그 사과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지. 이는 우연한 철학적 단편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본능적 의지와 과정을 거쳐 자신의 삶을 바꾸고 고정시켜버릴 만큼 크게 작용되었을 때 경험된다. 유연적 철학적 단편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본능적 의지와 과정을 거쳐 자신의 삶을 바꾸고 고정시켜버릴 만큼 크게 작용되었을 때 경험되는 그런 삶의 작용이 되겠다. 두 번째, 인식의 감성적 의지와는 두 번째, 인식의 감성적 의지와는 사실 또는 원리 인식이 감성적 의지와 과정을 통해 인간의 감성적 의지를 변화시키는 과정. 나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 난 저건 절대 싫어. 이런 얘기지. 이런 사유작용이 되겠다. 이는 새벽녘까지의 인식을 고양시키는 독서가 밝아오는 태양을 맞이하는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킬 때 밤새도록 책을 읽고 자신의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작은 깨달음이 되겠지. 인식의 표출화 과정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인식의 그래서 표출화 과정이라고 한다. 인식의 감성적 의지와는 인식의 표출화 과정이라고 한다. 이 경험은 순간적이면 지속성은 없어. 그러나 이때의 즐거움과 행복감은 어떤 것보다도 강렬하다. 인식의 감성적 의지와는 우리에게 굉장한 행복감과 즐거움을, 지적 즐거움을 주게 된다. 이 즐거움의 원인인 존재, 나 자신을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존재에 작용 없는 인식과 의지의 평면이지만 이게 존재가 끌어들이는 거야. 평면적 사고가 공간적 사고로 확장되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되겠다. 다시 한번 평면적 사고가 존재가 개입됨으로써 공간적 사고가 될 때 느끼는 그런 즐거움, 굉장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식의 지성적 의지화다. 인식의 지성적 의지화는 인식이 지성적 의지화 과정을 통해 지적 탐구를 지속 경험하도록 하는 과정. 또 우리 인간이 인간이게 하는 자신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의지와 인식의 평면 세계는 우리 인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수직 평면 세계이다. 이를 인식의 탐구화 과정이라고 한다. 자, 이걸 인식의 탐구화 과정. 지속적 탐구를 그 특징으로 하며 자기화되지는 못한다. 탐구한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야. 지적 지식 인식이 그것이 완전히 자기화되기에는 뭐 몇 번의 지성적 의지화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예는 무엇인가 지적 성취의 열심인 자의 모습에서 발견되겠다. 자기화는 그것이 본능적 의지화되었을 때만 성취된다. 자기화는 쉽게 되는 게 아니라 본능적 의지화, 완전히 나 자신이 돼야 돼. 내 삶이 되고 내 성격이 되고 내 생활이 돼야지만 자기화가 됩니다. 이는 지성적 성취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에 대한 경계를 인식하게 한다. 자기가 아무리 인식하고 깨달아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잘 기억하자. 인식의 의지화 과정은 지금 공부했던 바와 같이 자기화 과정, 표출화 과정, 탐구화 과정 같은 특징적 세계를 구성하며 각기 다른 영역으로의 전환과 각 과정의 동시 가능성이 존재한다. 당연히 동시 가능성도 존재하겠지. 이처럼 사유 과정은 조금 복잡하다. 그러나 인식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사실 원리 인식에 각각 본능적, 감성적, 지성적 의지화에 대한 그런 세분화해서 하는 사유는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유하고 정리를 해보면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의지와 인식 세계의 특징과 그 전환 과정을 사유하였으며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특징적 세계를 구성하는지를 생각해봤다. 다른 서의 몫으로 돌린 좀 더 구체적인 사유 과정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어떤 독특한 평면 세계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른 논거를 통해 다른 책을 통해서 선생님이 또 강의를 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다른 흥미로운 수직세계, 다음번 수직세계, 의지와 반인식으로 구성하는 세계가 의지와 반인식의 수직 평면세계. 우리의 삶으로 서서히 어떻게 우리 삶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다음번 수직세계는 굉장히 흥미로운 우리 삶의 세계를 보여주게 될 거야.
자, 오늘 수업은 의지와 인식의 수직 평면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번 수업은 평면 세계, 수직적 평면 세계 두 번째 수직적 평면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수직 평면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